어떤 업종 혹은 업황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쇠퇴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 저는 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많이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올해 주도를 하고 있는 방산, 조선, 전략기기 같은 업종들이 저는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시장이 불확실할 때마다 결국은 그런 확실한 테마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주도주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 전 좀 궁금해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가 뭐 오늘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의미 있게 또 반등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고 분명히 보시는 분도 궁금할 것 같고요. 방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또 갈까? 뭐 이제 저희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퇴직연금 중에서 이제 방산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될 건데 그냥 개인적인 뭐 견해 뭐 내부적으로 이제 하우스표를 갖고 있긴 한데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이제 막 엔비디아가 엄청난 성장을 했었고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 할 때 사실은 저희는 약간 국면이 좀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AI 관련된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캐펙스 증가가 연간 뭐 한 40~50%씩 나오는 그런 국면이 한 2~3년간은 지속될 것 같다. 다만 이게 끝나는 시점은 그 증가율이 좀 줄어드는 시점, 점감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그게 오랜 것 같아요. 2026년도에는 뭐 정확하게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업체들의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캐펙스가 단 5%밖에 안 됩니다. 그게 2026년도를 앞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1년 후에 현실일 것 같고요. 그게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까지 주도를 했던 AI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업체들 그 섹터에서 조금 밀려날 가능성이 좀 높다 여전히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주식을 볼 때 이 일종의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업종 혹은 업황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쇠퇴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 저는 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많이 봐요. 이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경제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개별적인 산업이나 개별적인 기업에까지 영향을 주기까지 시차가 걸리는데 작년부터 이제 진행되어 왔던 이제 미국의 이제 행정부 관련된 그 정치적인 결정들이 혹은 정치적인 갈등들이 올해 안에는 이제 경제 정책으로 다 만들어지고 이게 실제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내년, 내후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올해 주도를 하고 있는 방산, 조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전략기기 같은 업종들이 저는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갈등이라는 게 이번 정치적인 갈등들은 뭐 한 6개월, 1년 내에 끝날 것들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를 굳이 얘기하자면 산업재해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좀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온쇼어링도 결국은 빅테크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거든요. 온쇼어링은 결국 제조업 기반을 미국 국내에 강화시키겠다라는 정책 방향이고 뭐 어떤 정책이든 상대가 있는 정책인 거고 그 상대가 전 세계이고 반대 고프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온쇼어링 정책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나머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이 반발이라든지 반미국적인 어떤 움직임에 부딪힐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빅테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국이나 유로존에서는 이미 뭐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과는 달리.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반발적인 규제 강화의 움직임들이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강범 부장님 말씀대로 뭐 빅테크에 있어서는 지금이 거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순전히 뇌피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이제 붕괴의 길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국면에서 얘네들은 다 이제 뭐 인프라를 깔거나 뭐 클라우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혹은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이 주도했다면은 이런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AI 관련돼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드디어 출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뷰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등장해서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업체가 이제 팔란티어지 않습니까? 팔란티어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에는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B2B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이런 것들이 B2B에 국한되지가 않고 올해 정도부터는 B2C에도 갈 수가 있고 혹은 B2B에서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출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AI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제 그럼 이제 과연 소비자들이 뭐 볼 수 있는 이제 상품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최근에 결국은 AI를 바로 접목할 수 있을 게 뭘까 막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방산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제 나가서 싸울 인력도 이제 없잖아요. 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없고 저희 같은 뭐 40, 50대가 뭐 전쟁 나갖고 나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전투력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결국 방산과 이제 AI가 접목됐을 때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이 뭐 F-35 이런 전투기를 보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다 뭐 너무 뭐 이 비효율적이다 얘기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무인으로 조종해서 하면 충분한데 굳이 그거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굳이 태워갖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서도 앨런 머스크의 그 위성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발휘했던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뭐 팔란티어도 약간 국방부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언맨 2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무인으로 조종하는 아이언맨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전혀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진짜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NH아몬드 저희 회사에서 4월 22일 날 피지컬 AI ETF 출시했지 않습니까? 뭐 결국 로봇 휴머노이드 AI 접목한 미국, 중국 유력 기업들 투자하는 ETF인데 언제부터 이걸 빌드업 하신 거예요?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AI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은 군사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신뢰는 못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선가는 개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바이오 윤리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뭐 복제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됐는데 이거를 사람을 복제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다 일종의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에는 그런 걸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사적인 목적은 그 동인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훨씬 큰 비즈니스다 보니까요. AI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PC, 뭐 그다음에 인터넷 이게 처음 뭐 도입됐을 때 이걸 어디다 쓸 거야 이런 얘기가 당연히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또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또 됐었거든요. AI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당장 제가 제자리에 돌아가서 AI를 어떻게 쓸 거야 라기보다는 제가 접하는 모든 사물이나 뭐 환경에 AI가 스며드는 게 그게 이제 진정한 AI 시대가 될 거고 뭐 그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AI가 뭐 어떻게 이제 진화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초기 단계고요. 챗GPT한테 가끔 뭐 물어보면 빠르게 이제 답을 해준데 뭐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속도로 과연 해줄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근데 현재로서는 뭐 없고 계속해서 좀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4월 초 같은 변동성은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시장이 좀 안정되려면 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앞으로는 펀더멘털이 훨씬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 흔들렸을 때 가장 최악은 늘 유동성 리스크, 그러니까 돈 꾸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극단에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적인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갈 거냐, 빠르게 될지 느리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뭐 시장은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관련된 5월 지표들이 이제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들이 조금 빠르게 또 수정될 것 같은데 그거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